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인 신청 시기 그리고 행정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세부 사항 등이 많이 알려지질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추방 유예 신청을 했다가 거부됐을 경우에 자칫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추방 유예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조건적인 사면이 아닙니다. 국경 수비는 더 강화됐고 추방 대상의 우선순위도 다시 정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만약 추방 유예 신청을 해서 거부당했을 경우 이는 사실상의 추방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우선 이민국안의 이름에 떠오르거나 아이스한테 걸리거나 법에 걸리면은 이제 추방 우선순위권에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강력히 추방을 하겠다라고 정책을 정했기 때문에 따라서 음주운전 또는 가정폭력 등의 전과 기록이 있을 경우 추방 유예 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에는 중요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확대 조치도 있습니다. 기존의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게만 허용되어 오던 불체자 재입국 대상은 기혼 자녀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까지 확대됐습니다. 연방이민법상 미국에 1년 이상 불법 체류한 사람은 향후 10년간 재입국이 안 되는데 이 때문에 그동안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췄음에도 이 조항에 걸려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선순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려면 신분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분이 살아있지 않을 경우는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올 수가 없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예 나가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을 못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번에 601A를 통해서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는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영주권 수속이 가능해진 거죠. 행정명령 발표 이후 아직 추방 유예 신청은 접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추방 유예 신청은 내년 2월, 시민권자 부모의 추방 유예는 5월쯤으로 예정돼 있는데 심사가 더 엄격해진 만큼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으로 확대된 추방 유예 대상자들은 그만큼 오래된 체류 기록을 근거 서류로 확보해놔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10년 이상의 거주 증명 또는 10년, 15년 전의 중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등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부터 준비해 놓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시가 노점상 합법화 문제를 둘러싸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 LA시에서 노점 판매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노점상들의 생계형 밥벌이를 무작정 단속할 수만도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 리서치 그룹 이코노믹 라운드 테이블에 따르면 LA 노점상의 연간 매출은 1억 달러로 식품 관련이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노점상의 합법화가 세수 중대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선 소음과 치안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LA시 의회는 이번 달부터 노점상 합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규 마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위스콘신에서 비무장 흑인을 총으로 사살한 백인 경관에게 또다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미국에서 네 번째입니다. 뉴욕 경찰 총격 살해 사건으로 경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공원에서 흑인을 총으로 사살한 백인 경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숨진 흑인은 지난 10월 공원에서 잠을 자다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 끝에 14발의 총알을 맞고 숨졌습니다. 유족과 일부 주민들은 백인 경관이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So we must wake the people up. We must show them that injustice does exist, but no longer will we cry. 비무장 흑인을 사살한 백인 경관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건 올 들어서만 네 번째입니다. 한편 지난 21일 뉴욕에서 경찰 2명이 흑인에게 사살된 이후 경찰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들은 장례식장을 방문한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게 항의의 표시로 등을 돌렸습니다.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방송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과 드블라지오 현 뉴욕시장이 반경찰 전선에 서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The politicians with this propaganda, separating the community from the police, are doing something that's shameful.
And they have to stop doing that. 미국 언론들은 백인 경관 총격 사망으로 경찰 개혁을 추진해온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궁지에 몰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거센 논란을 반영하듯 AP통신은 비무장 흑인 사살 사건을 올해의 뉴스 첫머리에 올렸습니다.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뉴욕에선 경관 2명이 한 무장 청년에 의해 피살됐습니다. 경찰에게 총격을 가한 이 청년은 도주하던 도중에 자살을 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다운타운 베드포드 스타이븐슨의 한 거리.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꽃과 촛불들도 쌓여갑니다. 지난 20일 오후 3시경 무장한 한 청년에 의해 뉴욕 경관 2명이 이곳에서 피살됐습니다. Today, 2 of New York's finest were shot and killed with no warning, no provocation. They were quite simply assassinated, targeted for their uniform. 피살된 경관은 32살의 중국계 웬지안 리우 경관과 40세 히스패닉인 라피엘 라모스. 순찰차 조수석 쪽으로 접근한 범인은 반격할 틈도 없이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머리와 상반신에 총을 맞은 2 경관은 곧바로 인근 우드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사망했습니다. And I ask that all New Yorkers pray for them, pray for their families. It's a moment of terrible loss, and it's a moment when we must all come together to support these families, support healing, and to be thankful that there are heroes among us like Officer Ramos and Officer Liu. 경찰에게 총격을 가한 범인은 28살의 이스마일 브린슬리. 이날 새벽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 여자친구를 총으로 살해하고 뉴욕으로 도주했습니다. 이어 이스마일은 자신의 SNS 계정에 경찰을 돼지로 언급하며 그들이 우리 중 하나를 데려가면 우리는 2명을 데려간다고 글을 올린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마일은 범행 후 도주 중 자살했습니다. Both officers paid the ultimate sacrifice today while protecting the communities they serve. The suspect was transported to Brooklyn Hospital, where he was pronounced dead. 뉴욕시에서 경찰관이 근무 중 총에 맞아 피살된 것은 지난 2011년 12월 이후 3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처음으로 공식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처음으로 공식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뉴욕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북한 인권을 공식 논의하는 첫 안보리 회의, 15개 이사국 중 11개국의 압도적 찬성으로 북한 인권이 안보리 공식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반대는 중국과 러시아뿐입니다. 안보리 안건 상정을 요청한 이사국들은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심각하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 나라의 인권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논하는 안보리 의제로 부적절하며 특히 한반도의 긴장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북한 인권이 안보리 안건으로 공식 채택됨에 따라 지난 18일 유엔 총회를 최종 통과한 새 북한 인권 결의안의 이행이 시작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고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때문에 북한 인권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안보리 논의가 시작된 만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박이 커질 전망입니다. 북한은 결의안에 대해 인권을 구실로 북한을 침공하려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며 전면 배격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소니 해킹과 관련해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기 시작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협박을 멈추고 소니에 배상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인터넷이 다운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나서 미국의 보복 공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해 추가 협박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마리아포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인이나 기업에 대한 협박은 심각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니 해킹과 관련해 백악관과 국방부 등을 겨냥해 초강경 대응하겠다는 북한의 협박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입니다. Help with the investigation was probably a little bit misplaced, and there are things they could do to better assist, including admitting their culpability. And pay compensation. And paying compensation, yes. 이런 가운데 소니 해킹에 연루된 북한 인터넷이 다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북한 인터넷이 월요일 아침에는 아예 불통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간혹 보수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불통 사태가 이처럼 긴 시간 이어진다는 점에서 단순 보수 유지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공언한 직후에 발생한 만큼 미국의 보복 공격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사이버 반달리즘, 파괴 행위로 비판하고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도 강경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미국 정부가 과연 어떤 제재 수단을 선택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노래 아리랑은 현재 남북한이 따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를 마친 상태인데요. 민간단체들이 등재마저 분단되어 있는 아리랑을 공동등재로 바꿀 수 있도록 유엔에 중재를 요청하기로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이 사상 첫 단일팀을 꾸렸던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남북이 손을 잡고 입장했던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아리랑의 반주 속에 모든 관중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분단된 남과 북을 하나로 묶어줬던 노래였지만 아리랑은 2012년 남한에 이어 북한이 지난달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따로 등재했습니다. 이렇게 둘로 갈라진 아리랑을 민간단체들이 공동 등재로 바꿀 수 있도록 유엔에 중재를 요청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모두가 민족의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등재를 한다면은 상실감이 크다는 것이죠. 분단이고요. 이미 2차례나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당사국인 남북이 함께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재에는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민간단체들은 2012년 당시 남측이 추진하던 공동 등재가 김정일 전 위원장 사망으로 무산된 만큼 양측 정부가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남북을 이어줬던 아리랑이 이번엔 경색된 남북관계에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12월 22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